안녕하세요. 빌딩 부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몇 개 이제 리스트를 좀 저희가 봤어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주택,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또 쏙쏙 뽑아서 우리 빌딩 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부동산 중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보통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제 이런 데 많이 하는데 기존의 위반 건축물 표시가 의무화가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의무화로 바뀌었고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또는 우리 같이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선은 대출에 지장이 있죠. 감정가의 감가 요소이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전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거나 어떤 뭐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위반이 그대로 승계가 매수자한테 왔을 경우에 이 매수자 현 소유주가 이거를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맞아요. 주인이 건물주가 정리해야 될 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벌금을 내야 되는. 매년 부과가 되죠. 그렇죠. 벌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것도 있어요. 술을 파는 업종들, 그러니까 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사업자 허가가 안 나오는. 그래서 잔금 전에 분명히 해제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광고 자체에 불법 부분을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보통 분들은 일일이 꼼꼼하게 저희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광고만 보고 이거 좋은데요? 라고 하고 거래를 하셨을 때 문제가 아마 되는 건들이 많아서 이번에 강제화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정부24라는 그 네이버에 정부24를 검색해 보시면은 모든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다 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은 건축물 대장 상단 우측에 노란색 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히스토리에 위반 건축물이 어디가 지금 위반 건축물인지가 면적과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혹시라도 뭐 직거래 하시면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거래하실 때 꼭 떼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즘 지점장님 분들이 많은 이 얘기를 하세요. 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시나요? 네.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계약을 하잖아요. 뭐 1월 1일부터 2년 계약을 했으면 다음 연도 뭐 12월 31일까지 대출 기간이 돼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상환했을 경우에 상환한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그 페널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셌어요. 그래서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천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갚지 못하고 대출을 연장했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3년 약정을 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20억에 샀는데 누가 40억에 사겠대요. 그래서 팔까? 아니면 30억에 내가 급해서 팔아야 되는 30억에 팔까? 하고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했는데 또는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는데 최근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질금리, 대출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대환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를 기존 은행을 상환을 하고 은행을 갈아타려면 상환을 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또 발생하겠죠. 이제 그게 뭐 3년 약정이면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3년 되면 제로가 되는데 우리 아시죠? 뭐 약정 우리가 계약을 어떤 계약이든 쓰면은 약정 금액이 있잖아요. 은행과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그 약정된 페널티의 금액인데요. 그 금액이 50%나 완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높은 금리로 지금 대출 받고 있다거나 또는 고정금리를 받고 있는데 금리를 좀 갈아타봐야겠다라고 할 때 현재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그 은행에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지 미리 체크하고 뭐 금리 비교를 하시면서 대환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50%나 완화가 됐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기준을 의무화하겠다. 이게 이제 일반 근생 건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아파트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 계획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신축 아파트에 이사하는데 작년에 아마 준공이 됐을 거예요. 준공 허가가 보니까 아파트 한쪽 면이 다 태양전지로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의무화예요. 음, 근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도 일정 이상 연면적이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 제로 에너지에 대한 의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새로 뭔가 신축을 고려하신다거나
기존의 신축보다는 기존의 구축 건물을 뭔가 리모델링 대수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맞아요. 아파트 이제 한쪽 벽에 약간 그 태양열로 쫙 붙여놨는데 되게 시꺼멓고 그래서 이렇게 미관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좋은 의도겠죠. 그건 지구가 아프니까. 네. 제로 에너지. 저도 아파요. 제가 조금 건축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은 안 그래도 건축 시장이 지금 진짜 좋지 않거든요. 건축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데 이런 의무화 그리고 막 인증제를 통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건축 시장을 조금 더 힘들게 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물가도 듭니다.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수입자재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예정이어서 기존의 신축보다는 구축 건물 위주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을 좀 예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네. 계속 연장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 위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2025년 5월 29일이었나요? 이때 원래 이제 조정지역 내에 있는 이주택자는 정리했을 때 그 세금에 대해서 완화되는 그걸 이제 연장을 해서 아마 2025년 5월 29일일 텐데 2026년 5월 29일로 또 1년 연장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1주택자 분들이 만약에 주택에서 근생활 용도변경을 할 때 비과세 혜택을 해주게끔 하는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맞아요. 저번 그런 시간에 것처럼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에 있는 분들 중과세를 연장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뭔가 세제를 혜택을 주는 그런 맞아요. 같은 포인트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게 연장이 될수록 이제 아파트가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이 저희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이 그래 그전에는 세금이 비싸가지고 내가 팔지 못했다. 근데 그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 좀 이렇게 알토란 같은 올바른 한 채, 똘똘한 한 채, 아파트 한 채는 내가 가지고 아니면 거주를 하고 나머지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아파트들은 지금 이 시기가 적기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셨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근데 아파트를 정리하고 너무 주택은 규제가 심하니까 빌딩 쪽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빌딩 쪽으로 오시는 매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년 또 연장됐으니까 정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해가 됐고 이제 설도 끝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어떤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거를 많이 귀담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빌딩 부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